눌렀어? 자, 이제 기말고사 범위로 넘어갈게요. 예. 자, 주제 25고요. 동학이에요. 여러분 동학 알아요? 예. 동학이 뭐예요? 동학이 뭐예요? 동양의 학. 동양의 합? 좋았어. 보구감이는 뭐야? 모르지? 나라를 보호하고 민족을 백성을 안정시키고. 와, 쩐다. 잘했어. 야, 방금 상민이가 뭐래? 다 들었어? 나라를 안정시킨다. 나라를 오, 한자까지 얘기한다. 국 무슨 뜻이야? 나라를 보호하자. 나라를 보호한다. 민 백성을 안정시킨다. 그러면 백성이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백성을 안정시키겠다고 할 거 아니야. 예. 그치? 나라가 보호가 필요한 상태니까 나라를 보호하겠다고 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요거 네 글자만 나왔는데 네 글자 더 있거든? 제폭 이거 무슨 뜻일까? 폭력을 금지하자. 제한하자. 제거 그러니까 폭정 그러니까 그 포갑적인 정치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구민 이거 무슨 뜻이야? 백성을 구하. 백성을 구한다. 그럼 당시에 백성이 어떤 상황? 구해야 되는 상황. 폭정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 이해됐어? 그러면은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도 사건인데 이 1894라는 사건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넘버1 연도야. 제일 중요한. 왜 그러냐면 동학도 이때 일어나고 청일 전쟁도 이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갑오 개혁 또 1894년. 그래서 별 5개 장수 돌침대처럼 알았지? 아주 중요한 연도예요. 1894년은. 그러면 이 당시에 1894년에 이 조선의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야 얘들아 정조대왕이 언제 죽는지 알아? 정조 딱 1800년에 돌아가셔. 그리고 1800년부터 1862년까지 무슨 시기야? 개혁이. 세도정치 시기. 세도정치는 뭐였죠? 안동김씨 또는 뭐 풍양조씨 이런 세도 있는 가문이 허수아비 왕 세워놓고 자기네 가문 몸집 불리고 풍족하게 사는데 이 온 나라의 어떤 그걸 뜯어먹었던 그런 시기잖아. 정치 엉망되고 농민 생활 바닥하고,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이때 일본 같은 경우에 메이지 유신하면서 막 발전할 때 우리는 이 세도 정치 시기 때 이제 완전 그냥 날아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쌤 주식도 날아가는데. 야, 1862년부터 그럼 94년까지는 뭐예요? 세도 정치 종결시킨 사람이 누구야? 흥선대원. 흥선이었지. 그렇지? 그럼 흥선부터 이후는 여기는 뭐야? 개혁. 개항 또는 개화 이런 시기죠. 그렇죠? 자, 개항을 했어요.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죠. 그렇지?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고자 원했던 건 뭐야? 우리나라에 가져갈 게 뭐가 있어? 쌀밖에 없지. 쌀 유출되죠. 자, 쌀이 빠져나가요. 그럼 쌀 공급이 부족해져요.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오른다. 쌀 가격이 오른다. 농민 생활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그렇지? 그 다음에 농민들은 개화의 문물들 누렸을까? 아니 뭘 누리기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개항기 때 우리 초기 개화 정책할 때 나라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 그럼 세금이 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갑신정변 이모곤란 엉망진창되면서 이거 다 누가 해결했어? 외국군이 해결하고 또 일본은 피해봤다고 우리한테 배상금 뜯어갔지. 그치? 그럼 그 뜯어가는 배상금은 또 누가 내야 돼? 또 농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세금 뜯겨서 내야 되잖아. 농민들의 삶은 어때요? 매우 힘들지. 이해되고 있어? 자, 60년간의 어떤 그 폭정, 세도 정치의 폭정에서 백성을 구해야 되고 또 나라는 지금 청나라, 일본, 러시아, 뭐 영국 해갖고 막 열강에 둘러싸여 있잖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지. 그래서 보국 안민, 제폭 구민을 누가 하겠다는 거야? 농민들 스스로가 하겠다고 한 거야. 너무 멋있지 않냐? 나라가 날 보호해주지 않네. 우리가 뭉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자. 얼마나 이 능동적이고 멋있니, 그렇지?
자 그러면은 저거 지우고 아까 쌤이 동학이 뭐야? 라고 물어봤지. 그때 이제 현정이가 뭐라 했어? 동양의 학문이래. 그러면 동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랑 대비되는 서학이 있겠지. 그치? 동학 개미운동, 서학 개미운동 이런 거 뉴스에서 들어봤어? 예. 서학 개미, 동학 개미? 그게 뭐야? 주식. 미국 주식하는 애들 서학 개미라고 칭하고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 동학 개미라고 칭하잖아. 개미는 일반 투자자들이야. 야 그런 농담도 이해를 하려면 이 파트가 고등학교 때 공부가 돼야 사전 지식이 있어야 그런 용어도 재밌게 이해할 수 있잖아. 뉴스 이해도 못해 이거 공부 못하면. 알겠지? 야 서학은 일단 뭐예요? 천주교. 천주교죠. 천주교는 조선 후기 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동양까지 오게 되면서 점점 전파되고 있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 흥선대원도 우리 배웠던 병인양요. 병인양요의 원인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쳐들어온 원인이 뭐였어? 병인 박해였지. 병인 박해가 뭐예요? 천주교 믿는 남인 세력들과 프랑스 선교사 박해당해서 죽은 사건이잖아. 그치?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주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믿는 종교잖아. 그럼 서양 사람들에 대한 당시 개화기의 인식은 좋아요, 나빠요? 야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 어때? 제너럴 셔머머가 왔어. 평양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 불태웠지. 그치? 야 기본적으로 너네 종교 있잖아. 종교는 사람이 믿게 되고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 나의 전부를 바치기도 하죠. 종교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 나의 어떤 정신을 지배하잖아 종교가. 그런데 외래 종교가 왔어. 다른 종교가 왔어. 그럼 보통 다른 종교에 대해서 수용적이야, 배타적? 보통 인류 역사에서 보면 외래 종교 거의 배타적이지 않니? 야, 원주민 부족에 막 서양 선교사들 갔다가 그냥 막 화살 맞아서 꼬치구이 되고 그러잖아. 보통 배타적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한테 우리나라 농민들의 생각이 어땠겠어? 배타적이야. 왜? 외국 상인들 들어와서 우리 농민의 삶 나아진 적 있어? 없잖아. 그치? 걔네가 막 쌀 유출해갖고 더 힘들어졌잖아. 맨날 우리 침탈당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야 서학이라는 게 저렇게 지금 우리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도 동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의 종교를 우리의 것을 지키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동학이라는 걸 만든 이 동학이란 종교의 조상이 최재우예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저 외래 종교 서양의 종교 말고 우리 동양의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의 오래된 오리지널 종교들은 뭐가 있어? 불교, 또 불교, 유교, 도교. 유교는 뭐예요? 그 유학, 경전, 그렇지? 공자님, 맹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학문이자 사상, 종교 이런 것이었고,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의 국교지. 그 다음에 도교는 뭐야? 신선사상, 뭐 무의자연, 뭐 이런 거, 그런 거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세 개의 종교가 있잖아. 이거 짬뽕해서 만든 게 동학이야. 얘가. 알겠지? 야, 천주교에서는 뭘 믿어요? 하느님. 하느님을 믿죠. 천. 그러면 하늘이 신인 건 인류 역사에서 전 지구적으로 보통 공통이야. 왜 그래? 하늘은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이 있습니다. 높이 있고 강하고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우리의 주력 산업은 뭐였어? 인류 역사 5,000년이라고 하면 농업이었지. 농업을 절대적으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하늘이지. 비를 내리거나 해를 쬐거나. 맞아요? 그래서 인간은 옛날부터 선사시대 때부터 하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하늘을 보통 신으로 많이 생각을 했잖아. 동양에서도 보면 뭐 옥황상제 이런 거 다 하느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도 천을 신으로 생각한 건 같아. 근데 여기서는 천이 뭐야? 주님이야.
우리의 주님, 천주님, 하나님, 인간과 별개로 신이야. 나를 창조한 사람이고 저 사람과 경외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야. 그런데 동학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인내천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래.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신처럼 고귀하고 고결하고 인간은 너무 소중하고 그런 대상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면 농민들은 1800년대에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사람 취급당했니? 개돼지 취급당했니? 개돼지 취급당하지. 노비 취급당하지. 죽든 말든 상관 안 하죠. 위에 지배층들이. 그렇잖아. 네. 자기네들이 뜯어먹을 대상일 뿐이지. 그런 애들한테 야 너는 하늘처럼 신처럼 존나 고귀하고 너무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해주면 농민들 어떻게 될까요? 뿅 가지. 그치? 그래서 동학이 어떻게 돼요? 엄청 널리 퍼져요. 동학에서는 평등을 내세요. 그럼 뭐 서양에서도 평등 얘기는 있죠. 그치? 서학이 탄압받았던 것도 뭐야? 하느님 아래 다 사람 공평하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배층 신분제 구조가 있는 조선의 지배층이 볼 때 얘도 위험한 놈들이고 얘도 위험한 놈들이지. 그래서 여기도 병인박해 당하고 최재우도 혹세 무민의 죄로 죽어요. 세상을 유혹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렸다. 그래서 처형당 사이비 교주라고. 그러면 나를 개돼지 취급받던 나를 고귀하다고 해준 우리 교조님 동학교도 입장에서 최재우에 대한 마음은 어때요? 존경스럽고 좋지. 근데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것 같지. 그럼 동학교도들은 나라에 어떤 요구를 할까? 우리 그냥 인정해 주세요. 우리 탄압하지 마세요. 우리 교조님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억울함 풀어주세요. 라고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운동이 시작되면서 동학이 이 동학무민운동의 어떤 전초전이 펼쳐지거든요. 그 내용 봐요, 얘들아. 자, 동학농민운동. 개항 후 새로 들어온 문물은 농민층한테 가지 않았다. 농민층의 삶은 근대 문물과 동떨어졌다. 외국 상인이 들어오면서 농민들은 어려웠다. 쌀이 유출되고 식량이 부족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곡식의 유출을 방어하는 명령, 반공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반공령은 일본의 항의로 철회됐다. 외세에 대한 반감은 점점 커졌다. 그래서 일본과 서양을 배척하자는 벽서가 나붙기도 하였다. 벽서가 뭐야? 이런 거. 이런 게 붙기도 했대. 자, 그러면 당시 민중들의 반응 어떻다고요? 외국에 대해서 외세에 반감적이야.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이 뭐야? 군정, 전정, 환곡이라고 해서 세도 정치 때 백성들 뜯어먹던 그 어떤 세금 제도의 어떤 문란, 세금 제도가 엉망된 그런 것들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했었잖아. 백성들 계속 힘들다. 개화 정책하면서 돈 들고 일본에 대해서 갑신정변 이모군란 때 배상금 지불하는 거 다 농민들한테 부담이 지워졌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여기저기서 봉기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봉기해봤자 결국에 진압당하고 처형당하고 너무너무 농민 봉기 일상화됐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때 동학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최재우는 처형됐다. 제2대 교주가 점점 포교에 힘쓰면서 확산됐대. 호접제 여기 나와있지. 40호 정도가 접이돼. 호가 뭐야? 가구지, 가구, 가족. 그치? 그럼 여기 지금 너네 다 각자 다른 가족하고 살고 있잖아. 그럼 여기 지금 20호가 있지. 그치? 그리고 4반에도 20호가 있지. 그럼 3, 4반 합친 정도의 가족들 모임. 그게 접이야.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 포가 있대. 그래서 여러 접들이 있고 그 위에 또 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의 다단계 조직 쫙 있으면 뭐가 좋은 거야? 위에서 딱 명령 내리면 쫙 퍼지고 쫙 퍼지고 쫙 퍼지고, 그치?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조직으로 묶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확산되고 세력이 커진 동학 교도들이 우리 교조님 너무 억울하다, 우리 교조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원통한 원한을 펼쳐 풀어. 그런 교조 신원 운동을 했대요. 충청도에서 공주 삼내에서 시작했대. 교조의 신원과 포교의 자유를 요구했대. 하지만 정부가 응하지 않았대. 보은과 금구라는 지역에서 탐관오리 처벌, 외세 배척 등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운동으로 나아갔대. 야, 느낌이 달라졌어. 봐봐. 공주 집회 때랑 삼례 집회 때 동학 교도들의 요구 사항이 뭐야?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우리 포교의 자유를 허용해줘라. 자, 방금 이 두 가지 요구는 종교적 요구예요? 정치적 요구예요? 종교적 요구죠. 탐관오리를 처벌해라, 외세를 배척해라는 종교적 요구야? 아니지. 정치적 요구지. 왜 종교적 요구가 정치적 요구로 바뀌었죠? 자, 너네들 지금 우리 학교로 올 때 각자 자기 지역에서 오지. 우리 지금 사는 지역 우리 다 다르지. 너네가 다 그 지역의 농민이라고 해봐. 그리고 너네는 다 너네 지역에서 너네 지역 탐관오리들한테 수탈당하는 농민들이야. 다 각자. 근데 너네가 뭐 때문에 모였어? 교조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라는 종교적 운동 때문에 처음에 모였잖아. 근데 이제 모여서 우리 막 다 같이 막 이렇게 막 교조 신원 막 이렇게 막 종교 운동 집회 하다 보면 이제 쉬는 시간에 뭐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야, 우리 고을 진짜 너무 힘든 거 얘기 들어볼래? 막 해서 막 우리 사또가 얼마나 쓰레기냐면 막 하는 얘기 하니까 옆에서 야, 너네도 그래? 야, 우리 사또 더 쓰레기야 하면서 막 사또 욕을 하는 거야. 그또 막 저기서 또 더 심한 얘기 나오고 야, 우리 사는 게 다 똑같구나. 우리 다 지금 너무 힘드네. 막 이런 상황 공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의 아픔, 힘듦 이런 게 농민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면서 이 점점 이제 뭐랄까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뭔가 하나를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교조님이 죽임을 당한 것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도 단지 이걸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힘든 원인이 뭐야? 얘네 때문이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사람들끼리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됐다. 동학이. 이해되니? 야, 이 보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야, 이거 진짜 한 번만 봐. 난 이거 보고 감동이었는데 너네도 감동이 되는지 봐봐. 보은 집회에 누가 참여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보은 집회를 조사하러 갔던 관리가 이렇게 말했어. 재주가 있어도 뜻을 얻지 못한 자. 너무 억울하죠. 그치? 재주가 있어도 뜻을 얻지 못한 자가 나라에 있으면 안 되지. 탐하기, 탐욕과 학정은 되게 그 뭐랄까 그 포괄적인 정치, 그 백성들 쥐어짜는 그런 걸 학정이라고 해. 탐하기, 횡행, 여기저기 펼쳐지는 걸 분하게 여겨서 민중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자. 야, 얘들아, 멋있지 않아? 나라가 너무 엉망이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대. 오랑캐가 우리의 이권을 빼앗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분개하던 자. 탐관오리가 한테 수탈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던 억울한 사람. 이 집회에 참여했대.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집회 아니니? 너네 같으면 이때 살았을 때 여기 참여했을 거야? 예. 멋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참고 살았을 거야? 야, 얘들아, 여기 이제 쌤 생각에 이 동학 이런 거 우리 역사 공부하고 할 때 이런 걸 좀 느껴야 될 것 같아.
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라가 엉망이잖아. 그럼 아씨 원래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나만 살면 되지라고 하면 세상이 안 바뀌어. 이런 분노를 느끼면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야 돼. 알겠죠? 네? 그럼 쌤은 참여하나요? 쌤 참여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것 같아. 쌤 해요. 쌤 지금 대동에서도 맨날 뭐 바꾸자고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건 바꿔야 됩니다. 맨날 말하는 사람 오로지 쌤밖에 없어. 자 어쨌든 뭐 쌤 말고도 몇 명 있어요. 너무 남아 있는 것처럼 얘기를 좀 잘못했네. 야 그래서 어쨌든 너무 분했대 사람들이. 응? 이 시기에 이 너무 분개한 이런 사람들이 동학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동학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묶였잖아. 그렇지? 그래서 농민봉기가 그 고을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지던 그런 농민봉기가 종교 조직과 연결되고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서 전국적인 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 그때 1894년 1월에 전라도에 아주 그 풍요로운 고부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놈이 왔는데 병갑이는 오로지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 쥐도 뭐 군수 자리에 돈 주고 샀나 보지. 그래서 본전 뽑아야 됐나 보지. 그래서 얘가 아주 수탈과 횡포가 극심하였다. 병갑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얘들아 농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어? 하늘이지. 빛과 물. 근데 빛은 어쩔 수 없지만 물은 어떻게 사람이 좀 구할 수 있잖아. 그쵸? 보가 뭐예요? 보.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하면서 보를 4대강 여기저기 곳곳에 만들었는데 보가 뭐야? 저수지야 저수지. 물을 모아놓는 걸 보라고. 저수지를 한 글자로 줄이면 보야. 자 그러면은 보를 만들어 놓으면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보의 물을 논에 대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죠? 보 필요하지? 원래 있었어. 원래 보가 있었대요. 근데 병갑이가 야 가뭄 시게 되면 어떡해? 우리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보를 또 만들어요. 그럼 그거 보 만들 때 야 일단 우리 자 갑자기 너네들한테 자 여러분 우리 대동보를 만듭시다. 대동보. 자 저수지 만들자라고 해. 그럼 저수지 어떻게 만들래? 야 저때 뭐 중장비가 있어? 없잖아. 그냥 맨손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 자루에다 흙 담아갖고 그걸로 물 막아서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힘들지. 병갑이 혼자 못하잖아. 병갑이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농민들 데려다가 농사 바쁜 애들 데려다가 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은 저수지가 만들어지면 좋아 안 좋아? 좋지. 농사 지을 때 도움은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무 힘들었지. 근데 갑자기 병갑이가 뭐래? 야 이거 내가 만들자고 했으니까 내 거야. 여기서 물 쓰려면 돈 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이 병갑이한테 이 뭐랄까 징발당해서 강제 노동하고 저수지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 쓸 때마다 또 병갑이한테 돈 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요? 병갑이 죽여야지. 그쵸? 이런 새끼는 죽여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전봉준이 사람을 모아서 고부 관할을 습격해가지고 아전들 벌주고 뜯겼던 곡식들 창고 털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열받게 만들었던 그 저수지도 그냥 헐어버렸어요. 내용이 야 고부성을 부수고 조병갑의 효수가 뭔지 알아? 목을 잘라서 모두가 볼 수 있게 높이 거는 걸 효수라고 그래. 조병갑을 효수하자. 화약고 군기창 털어서 무기 탈취하고 화약 탈취하자. 그 다음에 탐관오리 다 죽이자. 그 다음에 전주 함락시키고 서울로 가자 라고 해. 그럼 이 요구들이 어때요? 되게 과격하죠. 그치? 이 요구를 했던 이 반란의 주모자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걔부터 목이 달아나겠지.
그럼 걔도 무섭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대? 밥 사발을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린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쓴 거야. 전봉준, 임노훈, 최경선, 손여옥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면 무슨 효과가 있죠? 야, 사람 이름을 이렇게 썼어. 대표적인 주동자를 누가 1번인지 모르지. 근데 위에서부터 이름 이렇게 쭉 내렸으면 맨인 놈이 대장이잖아. 걔 족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모르죠. 그래서 회의할 때도 얘들아, 원탁에서 회의하면 그 공평한 어느 누가 의장이고 부의장이고 참여자인지 모르는, 그래서 원탁의 그런, 그래서 국제 회의 같은 거 하면 무조건 원탁이에요. 그치? 야, 이렇게 직각으로 회의하잖아. 그럼 누가 회장이야? 그 직각 맨 긴 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회장이고 그 밑에 다 따까리들 있잖아. 그렇지? 회장한테 멀어질수록 발언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원이 그런 효과를 내요. 자, 그래서 이 사발을 만들어서 이런 걸 통문이라고 그래. 통문이 뭔지 설명 있었는데 없네. 그러니까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갑시다. 뭐 이런 글이 통문이야. 알겠지? 자, 고분홍민봉기에서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고분홍기에서 잘못한 사람은 누구야? 병갑이지. 병갑이 말고 저기서 누가 잘못을 했어? 그쵸? 자, 고분홍민봉기 이후에 병갑이는요 쫓겨나고 새로운 군수가 왔습니다. 이 새로운 군수가 농민들을 일단 달래요. 야야, 화 많이 났어? 침착해 해결해줄게 라고 했어. 근데 봉기는 진정되고 농민들 해산했대. 근데 정부에서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가, 안핵사는 뭐냐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 조사하고 해결하는 애야. 근데 용태가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봉기에 참여한 농민들을 잘못했다고 한 거야. 야,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걸 잠재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잘못한 탐관오리를 조지기. 두 번째 방법은 농민들한테 겁을 줘서 다시는 못하게 하기. 근데 1번과 2번 중에 뭐가 맞는 방법이야? 1번이 맞는 방법인데 2번은 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자 전봉주는 손화중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너무 열받아서 봉기를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월이라고 돼 있지. 아까 고분홍민봉기는 1월이었어. 그래서 3월 달에 이 동학, 그 전라도 동학들이 다 모여서 1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분홍민봉기가 1차 봉기가 아니고 이 전라도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봉기한 이 봉기를 1차 봉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1차 봉기를 한 농민군은 백산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보국 안민의 깃발을 내걸고 4대 행동 강령과 경문을 발표합니다. 4대 강령 너무 멋있어요. 이것도. 절대 사람 해치지 않고 주인 없는 물건 빼앗지 않습니다. 전쟁하면 보통 막 물자도 약탈하잖아. 우린 그런 거 안 해. 충성과 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 보국 안민이지. 그렇지? 그다음에 일본을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이 한다. 서울로 들어가서 세도 정치 가문 다 죽인다.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지도를 보면 무장에서 봉기한 농민군들은요 전라도를 한 바퀴 쫙 돕니다. 돌면서 가는 곳마다 탐관오리에 목을 치고 창고를 털어서 백성들한테 나눠줍니다. 동학이 더 미친 듯이 퍼져요. 동학 다 모여. 그래서 동학이 너무 커지니까 전라도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라도 도지사가 당시에는 감사거든. 감사가 있는 그 관청을 감영이라 그래요. 전라도 감영군이, 그러니까 전라도 전체를 통괄하는 관군이 여기서 농민군하고 부딪혀요. 전라도 감영군 깨집니다. 더 올라가다가 황토현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관군하고 붙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관군이 깨지니까 서울에서 관군을 내려보내는데 그 관군도 깨져.
그리고 농민군이 전주성 먹어요. 전주를 먹었다는 건 전라도 전체를 먹었다는 거예요. 전라에서 전이 전주잖아. 라는 나주고. 그렇지. 전주와 나주가 전라도의 핵심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전주가 왔다는데 전주가 먹힌 거예요. 농민군은 기세를 몰아 전주성까지 점령하였다. 이게 정부는 우리 무능한 정부는 자기가 해결이 또 안 되니까 청나라를 불렀대요. 근데 청나라를 부르면 일본도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 이 시점에는. 왜? 텐진조.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이 파병하면 일본도 온다. 일본이 파병하면 청도 온다. 그런 조약이 있었잖아.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파견했어. 야, 그러면 농민군은 외세가 들어오는 걸 원했니? 아니요. 아니었잖아. 근데 외세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부랑 화해하고 정부한테 애들 내보내라고 해야지. 그래서 농민군은 회정의 개혁과 자기네들 죽이지 말라는 조건으로 정부랑 화해를 약속했습니다. 그걸 전주화약이라고 해요. 1894년 3월에 1차 분기가 있고 5월 달에 전주성 점령과 전주화약이 있어요. 이후에 이 정부가 약속한 폐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갔다. 그러면 자, 정부가 외국군 부른 이유가 뭐였죠? 농민군 컨트롤이 안 돼서지. 근데 전주화약 이후에 지금 농민들 컨트롤 되고 있죠. 그럼 외세는 어떻게 해야 돼? 내분. 나가야지. 근데 나갈까요? 아니. 야, 왔어. 야,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걔네가 여기 왔는데 그냥 가겠니? 안 가지. 전주화약이 되자 정부는 꺼지라 했다. 근데 일본이 오히려 안 가고 청나라를 공격하고 경복궁을 점령했다. 청나라 바로 깨졌거든요, 일본한테.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내정에 깊이 간섭하자. 농민들이 너무 열받아서 가을에 9월 가을이죠. 2차 분기를 합니다. 이때는 1차 분기의 내용은 패전개혁이지만 2차 분기에서는 일본군 외세를 몰아내는 게 목적이었대. 그리고 1차 분기에서는 전라도 지역의 남적이 중심이었는데 충청도의 북적까지 동학교단 전체가 참여합니다. 왜? 외세를 몰아내는 건 어떤 한 지역의 일이 아니잖아.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 그래서 다 함께 참여해서 쫓아내요. 자, 그래서 일본군과 관군과 맞섭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일본군의 전투력은 우리나라 관군과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훨씬 강해. 청나라도 깨트린 일본이야. 근데 그 일본을 우리 농민군이 호미와 낫과 죽창으로 이길 수 있겠니? 일본군은요, 공주 우금치에서 기관총으로 쐈어요. 우리 농민군은 죽창 들고 가는. 전멸하고 너무 슬프게 전봉준, 김계남, 손아종 다 잡혀요. 나중에 다 처형당합니다. 자, 이 통합농민운동이 그럼 쌤이 아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 야, 쌤이 지금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여기 X축이지? 이거 Y축이지? 자, Y축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외세 반대한다고 하면 이 Y축 음의 방향은 외세를 이용하는 거고 X축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봉건, 얘들아 봉건이란 말 알아? 예. 계급. 구시대적 계급사회 그런 옛날의 조선의 모습을 반대로 즉 근대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이쪽이라면 이때는 봉건적인 것으로 회귀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1사분면은 어떤 거야? 어떤 사건을 1사분면에 위치했다고 하면 이 사건의 성격은 근대를 추구하면서 외세를 이용하지 않은 거야. 이해돼? 4사분면은 근대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외세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사분면은 외세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외세에 반대하지만 봉건적인 걸로 돌아가는 걸 추구해. 근대적인 걸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흥선대원군은 몇 사분면에 있어? 그 이전도.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여기 있죠. 백투더 조선인데 외세는 겁나 싫어하잖아. 갑신정변을 대입해보면 갑신정변은 몇 사분면이죠? 4사분면에 들어가죠. 근대적인 걸 추구했지만 일본을 이용했지. 3, 4분면에 들어가는 사건은 찾기도 힘들어. 이런 쓰레기 같은 사건도 없어. 봉건적인 걸 회귀하면서 외세까지 이용하는 사건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당시에 우리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몇 사분면이었어? 근대적인 걸 추구하면서도 자주적으로 나아갔어야 되잖아. 예. 동학을 집어넣어봐. 어디에 들어가? 1사분면에 들어가지. 그래서 동학이 중요해. 알겠죠? 근현대사 사건들 중에 2사분면에 대입시켜 보면 1사분면에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해. 몇 개 있지 않고. 알겠지? 다시 교과서 마무리 조금만 더 하면, 자 그래서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 출발해서 남북 적군 집결하고 공주에서 패하고, 그렇죠? 전봉준 도망가다가 잡히고. 얘들아, 쌤이 그 여기 우리 학교에 임용 시험을 봐서 임용이 됐잖아, 교사로. 그때 1차는 그 공립 선생님들 뽑는 임용고시 시험에 필기 시험 위탁하고 2차 시험부터는 여기 와서 이렇게 선생님들 앉혀놓고 쌤이 수업 시연했거든. 옛날 교장 선생님하고 옛날 한국사 선생님하고 박미진 선생님도 앉아 있었어. 그때. 이렇게 쌤들 앉혀놓고 내가 수업을 하는데 그때 주제가 동학이었어. 그래갖고 여기에 쌤한테 좀 의미가 있는데, 그때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손용 이 사람 뽑으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유일하게 이 전봉준의 신문 기록 가지고 수업을 했거든. 사료로. 근데 전봉준의 신문 기록을 보면 동학의 내용을 다 알 수 있거든. 너 1월에 고부에서 왜 봉기했어? 가에 들어갈 말은 뭐야? 우리 오늘 배웠지? 해봐. 작년 1월에 고부에서 왜 봉기했느냐? 그 최재호 요금. 아이씨, 아니지. 조병갑. 아 저거. 왜? 탐학 때문이었잖아. 그렇지? 조병갑 때문에 열받아서 봉기했다. 너 근데 새로운 군수 와서 다시 흩어졌잖아. 근데 너 왜 또 봉기했어? 1차 봉기 왜 했어? 이용태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열받았다. 그렇지? 야, 너 9월 달에 왜 또 봉기했니? 2차 봉기는 왜 한 거야? 그때 2차 봉기 내용이 뭐였어요? 전주 화약 이후에 일본이 경복궁 습격하고 청일전쟁 일으켰잖아. 얘네 쫓아내려고 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당시 전주 화약 때 이제 동학농민군이 이런 것들이 문제니까 이런 걸 바꿔주세요 라고 했던 패전 개혁 아니에요. 이런 사료들 우리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고, 이 어떤 의의를 추구하고 불의에 분노하는 이런 동학 농민들의 정신을 오늘 함양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알겠지? 밥 먹자. 지원아 이거 꺼.